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까지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가 의료 AI 뉴로핏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27,000원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33,300원까지 찍었어요, 대표님. 네. 시장 영향에 뉴로핏 약간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데요. 지난 전고점이 보니까 12월 4일에 찍은 34,400원이더라고요. 네. 전고점 한번 뚫어줄 수 있을지 계속 보유할까요? 아니면 지금 수익 나고 있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좀 실현을 할까요? 네, 당장은 못 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약간 좀 눌림목 들어와서 아마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가격대 부근 비슷하게 한 28,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늘리셔도 될 거로 봅니다. 지난번 고점은 돌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3빌리언 같은 그 회사와 견주어서 우리가 크게 뭐가 다를 것이냐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오는 모습들만 확인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어떤 빅테크, 빅파마들과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하게 되면 다시 3만 원대 안착해서 지난 고점대를 넘어가는 모습들은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조금 더 눌림목을 노려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만 원 선 안착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유로핏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AI 섹터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주가 부진이 이어지면서 AI 버블에 대한 여파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내일 밤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시장은 경계감이 짙은 상황인데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반도체 조정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언제까지 이 조정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에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미국에서 요즘 직접적으로 뭐 CNBC나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고 있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들도 뭐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약간 주변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얘기, 그리고 또 최근에 펀드에 들어갔던 현금이 뭐 2%밖에 안 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이 또 약간 과하게 들어갔던 이제 레버리지 청산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펀더멘탈이 아니라 어떤 레버리지 청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긴 할 텐데, 그게 이제 당장 내일이냐 아니면 이번 주 또 이벤트도 또 많은 이벤트가 있네요. 예, 그런 것도 해석하고 다음으로 갈 거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림은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당연히 뭐 이번 주에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고, 국내 기업들 특히 IDM이라고 하는 거장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당장 꺾이지는 않은 모습들 쪽에서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확인될 무렵 쪽에서는 레벨업은 또 시도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변동 크고 외국인들 기관 뭐 팔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못 참고 못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실적 보고 기다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막 매수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쪽에서 일단 갖고 있는 것들 보시되 추가로 조금 더 밀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레버리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물량을 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또 각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조정 시에는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고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AI 인프라 쪽을 여러 번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일부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했는데 지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변압기 3대장인 LC 현대일렉트릭도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효성중공업도 약보합권, LS일렉트릭만이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최근에 ESS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도 좀 시장 영향에 쉬어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또 약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쪽은 전력 설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실게요. 지금 시장 심리가 이제 안 좋은 게 결국 오라클에서 주도하는 오픈 AI
이 시설 센터 완공 시점이 미뤄졌다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밀려진 게 이제 자재 부족과 인력 부족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게 뭐 기술력이나 자금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수요는 아직 살아 있는 거고 공급이 부족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결국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는 같이 가는 거고 그럼 이제 전력 설비 변압기 요쪽 보게 된다면 이 트렌드 안에서는 이 3대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설비 포트폴리오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는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 이 초고압 변압기 증설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제 고단가 HVDC 변압기 판매 매출액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센터형 수주 스토리까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 특히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발휘되는 이 해라고 보고 있는데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엘라베마 공장 증설이 26년에 완료되고 27년부터 이제 가동이 됩니다.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이 2024년도에는 2천억이었다가 2026년도에는 6천억, 딱 3배 늘거든요. 마지막 효성중공업까지 보게 되면 이 미국 멤피스 공장에서 2028년까지 2,300억 추가 투자해서 2027년 연간 생산성을 이제 5,900억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이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내년부터는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때는 오히려 좀 담아둘 수 있는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AI 인프라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시면서 오히려 빠질 때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지금 산타랠리의 선봉장에 올라섰습니다. 로보택시가 텍사스주에서 완전 무인 주행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기록했던 역사적인 고점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덕분에 국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FSD 국내 상륙했다. 여기에다 뭐 현대자동차 포티투다까지 뭐 시연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한번 들썩였거든요. 앞서 12시 보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자율주행 쪽 좀 좋게 보실까요? 좋게 보면 그냥 테슬라 사야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또 살려고 보다 보니까 직전 고점 때 다 거의 다 와 있고 맞아요. 예, 항상 그렇죠. 사고 싶을 땐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핵심 기술과 그것도 핵심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쪽들은 당연히 테슬라가 맞고 그를 따라가는 쪽들이 미국에서 이제 웨이모고 또 국내에서는 현대차도 어느 정도 성과 냈다라는 쪽에서 이 포티투닷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내겠다는 쪽인데 아직 속도는 좀 늦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뒤따라가겠다라는 쪽과 함께 또 이제 뒤에서 AI 관련된 쪽 데이터 센터가 짓고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속도를 내줘야 되겠죠.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 아마 관련된 계획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 CS 2026에서 현대차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피지컬 AI와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약간 좀 올라온 자리 쪽에서는 무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약간 시장도 그렇고 약간 좀 주춤했었을 때 약간 또 차익 매물 나왔을 때 변화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심 요구에 넣으시고 조금 더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부터 언급드렸었던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회사는 슈어소프트테크,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타이밍을 다시 봐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와 슈어소프트테크 특징 기업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일단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 로봇 모멘텀까지 업으면서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HL만도가 이번 CES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제품을 공개한다라고 소식을 전했고요. SL도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홍민 대표님. 두 기업 모두 그동안 주가가 좀 오래 쉬었던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이 HL만도와 SL의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이 좀 궁금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피지컬 AI로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확정이 됐죠. 그래서 로봇주들이 계속 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로봇주가 가면은 이제 부품주로 또 순환매가 돌고,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SL과 HL 만도가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로봇주 관련해서는 일반 자동차 시장 대비 10배 이상 성장한다 하고, 특히 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규모는 이 자동차 제어 시스템 대비 100배 이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기업 중에 뭐 어떤 게 더 나을지, 투자하는 게 좋을지의 정답은 사실 2026년 CES 발표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이제 언급을 하고 어떤 기술들이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향방이 많이 갈릴 것 같고, 지금 이 순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 SL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부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그럼 이 밸류 부담이 좀 적은 SL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기대 이익이 크다라고 하면 HL 만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CS 2026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CS 2025에서 그 피지컬 AI, 젠스너왕 CEO가 기조 연설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거 보니까 이번 CS 2026에서도 어떤 키워드가 가장 화두인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뜨겁게 타올랐다가 간밤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우주항공 관련주 스피어가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역시나 시장의 영향에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럼 이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될까요? 지난주부터 좀 들썩이긴 했었어요. 일단 큰 스토리만 보게 되면은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쪽들은 아마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우주항공과 방산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국방수권법 쪽에 포함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촉발돼서 미국의 관련된 ETF들은 우주항공과 또 이제 방산이 엮인 종목들이 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 쪽에서는 뭐 미국에서 로켓랩이나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계획들이 언제든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성장주를 계속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들이지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더 갈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혹시나 지금 수익이 나 있으시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좀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타이밍이 들어왔었을 때 늘려가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스피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스피어 그 코리아랑 합병해서 그 다음에 매출이 뭐 매번 보게 되면은 무슨 몇십억 대씩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누적으로는 1,000억이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제 기대감도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살 것이냐, 그거는 조금 좀 의문이기 때문에 좀 이제 눌릴 때를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대로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장 초반에 강했다가 뭐 음봉 전환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일부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또 어떤 종목들은 또 힘을 쓰지 못하는 등 지금 모멘텀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시속 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뭐 보로노이, D&D 파마텍, 그리고 지금 장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올릭스가 지금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뭐 이런 댓글도 좀 보이고요. 제약바이오주 변동성이 좀 있네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뭐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랑 바이오텍이 실제로 뭐 같은 것 같지만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판매하는 약품이 있고 그거에 대한 매출 기반으로 좀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상 결과, 기술 수출, 라이선스, M&A 같이 좀 한 방을 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라든지 투자 심리에 좀 민감하게 변동성을 받는 거고, 그럼 결국 이 리스크가 다른 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가, 급여, 규제, 환율 등의 이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 임상의 성공이냐 실패냐, 또 이제 제약협회 이제 발표라든지 소문과 테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텐데, 그럼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냐 보면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면 바이오텍 7, 그다음 제약바이오 3, 그리고 좀 보수적이다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7이고 바이오텍이 3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요 순환매 도는 와중에 그래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보법과 바이오텍 중에서 물론 성향의 차이에 따라 있지만 이 바이오텍은 한 방이 있다, 변동성이 좀 높은 점이 있다라는 점까지 또 특징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또 다른 바이오 IPO 대여죠. 이 알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데요. 이 RNA 신약 개발 기업으로 이미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이력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따따상에다가 뭐 오늘도 막 급등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알지노믹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면 그날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에임드바이오가 먼저 딱 포문을 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에임드바이오는 꺾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또 새로운 거, 신선한 것 쪽으로 또 몰려가다 보니까 에임드바이오의 차익 나오고 또 오히려 알지노믹스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에서도 약간 또 매기가 그쪽을 좀 집중하려고 먼저 선점하려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 쪽에서 지금 내년에 대한 화두가 뭐가 되느냐라는 쪽에서 이런저런 또 리포트나 아니면 시장에서 트렌드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CN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추신경계 관련된 쪽에 대해서 약품들, 즉 전달 물질이나 약효 지속성이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뭐 알츠하이머가 가장 또 중요한 또 치료겠죠. 그쪽의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mRNA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대표적인 회사는 또 올릭스죠. 그러면 이번에 또 같이 들어온다 보다 보니까 올릭스의 siRNA 관련된 쪽의 치료 제측들이 지금 알지노믹스가 강하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또 똑같이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관될 수도 있다는 것들도 보시면서 지금 분위기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회사들이 빅파마들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타겟들 잡아가는 것도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CNS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CNS의 N이 뉴런이라고 이 중추신경계인데요. 이 모멘텀에도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뷰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에이블 CNC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카디비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힙합 여가수가 있는데 SNS에다가 그 미샤 비비크림이 정말 좋다라고 그런 글을 올리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저 어릴 때도 미샤 그 빨간 비비크림이 진짜 핫했었거든요. 달바 글로벌도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뷰티 종목들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반등 흐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이 매출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게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됐고, 당연히 이런 이슈가 나오면 K-뷰티 산업 전체에도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쫓아가기에는 이틀간의 좀 급등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조정 시 이제 좀 매수하는 분할을 매수하는 접근이 좀 안전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뷰티 업종은 12월은 좀 저점을 확인하거나 조정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1분기가 지나고 실적이 발표내고 나서부터는 좀 더 오히려 반등이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선별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당연히 미국과 유럽 채널을 좀 확대하는 거는 기본으로 두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대표주인 APR, 달바, 그리고 에이블 CNC, ODM으로 간다고 하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유통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실리콘투, 레거시 브랜드까지 LG 생건, 아모레까지 구별하셔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면 내년 이제 1분기 상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올라가는 걸 좀 재미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유해서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한번 수익을 누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터주 이야기도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에 1월에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아직 개최 여부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그런지 엔터주 흐름이 일단은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게 지금 엔터주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실적 모멘텀을 믿고 뷰티에 더불어서 이 엔터까지 좀 미리 모아가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좋은데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기다리는데 안 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실적 나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좀 중장기 보유해 볼 만한 가격대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돼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쪽들은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와 관련된 쪽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진짜로 대규모 아니면 또 유명 어떤 아마 일본인이 포함 안 된 그 그룹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포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움직일 텐데 아직 지금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 비중 정도만 가지고 내년까지 바라본다라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동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 삼양컴텍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0,000원 말씀드리고 국내 유일의 방탄 방호 전문 업체로서 지금 이 고객사로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등 고객사로 이제 탄탄하게 들고 있고 지금 시장이 빠지고 방산 쪽도 다 빠져가지고 주가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좀 천천히 우상향할 것 같고 실제 엊그제 이제 뉴스까지 나왔죠. 이제 800억 원대 폴란드 K2 전차 들어가는 여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물량 그리고 구미 3공장 증설 진행하는 이슈까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양컴텍 방산기업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향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지난주 뉴로피스로 수익이 났으니까 넥스트 어딜 볼까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사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종목 쪽에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말은 조금 많지만 그래도 쳐져 있는 종목인데 지금 자리면 그동안 기대했던 분들이 사시기 딱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목은 네. 심택입니다. 네, 특히 뭐 변하는 거 전혀 없고요. 반도체 쪽에서 성과 큰 변화 없는데 주가는 6만 원대 시도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가장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 지지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6만 원대까지는 살짝 눌렸다가 거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만 회복되게 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1차로 목표가는 한 6만 원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십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심택을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